네, 98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동진 상사고요. 스포츠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고 물음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괄호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자, 이 문제는 쉬운 내용이죠. 우리가 전산회계 2급 때부터 계속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시면 코드 번호 1212 세무전자 등록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 성명, 업태, 종목,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소는 이제 입력할 때 우편번호를 입력을 안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요, 우편번호를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고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거래처별 초기이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자, 이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단기대금하고 단기차입금 찾아가지고 거래처하고 요 잔액을 맞춰주면 되는 문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클릭하시고 첫 번째 단기대여금 클릭, 오른쪽에 자 거래처, 자 우진 상사부터 볼까요? 750만원 맞고요. 가나상사 320만원이죠. 고치면 되는 거고 타라상사 130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단기차입금 보니까 자차 상사 얼마입니까? 1050이죠. 근데 1000만 돼 있으니까 105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마바 상사 550만원 맞나요? 그쵸? 끝입니다. 네, ESC 빠져나오시고 다음 문제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분 채권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개념 과목이 상여금 800원대 나와 있죠. 얘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거고 올바른 금액 340으로 고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얘가 800번대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손익계산서가 오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상여금을 찾아야 되겠죠. 자, 상여금이 800번대 여기 있네요. 이게 500이죠. 그러면 이 500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8,710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얘까지 지금 현재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얼마로? 340으로 바꿔달라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얘 때문에 뭐다? 단기순이익도 방금 보았던 금액이 8,870으로 바꿔줬겠죠. 그럼 이게 이제 다른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재무제표까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자, 제 손 이 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죠? 손익계산서부터 틀어진 거죠.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틀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부터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금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부터 고쳐나가면은 손익계산서에서는 단기순이익이 방금 바뀌었죠. 얼마로? 8,870만원 바뀌었죠. 그럼 그 금액을 우리가 끌어안고 어디로 간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단기순이익과 일치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손익계산서는 끄면 되고요. 이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클릭. 얘는 불러오게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8,870만원 바꿔야 되는데 손으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위에 있는 불러오기를 눌러서 고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 때문에 얘하고 더한 금액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2,660만원으로 바뀌었겠죠. 그럼 이 금액도 어떻게 한다? 여기서 체크하시고 요 금액 가지고 재무상태표, 그쵸? 종착역 여기 가셔가지고 자, 이제 이거 끌까요? 끄고 메인 화면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자, 이 금액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로? 126 600 000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고 차액도 사라지면서 0이 되겠죠.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상여금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바뀌고, 이로 인해서 이익잉여금 청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다른 말로 2월 이익잉여금이 바뀌겠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종착역 재무상태표에서 요 금액을 일치시켜주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트 1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파트 2 일반전표 입력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2번 일반전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우리 서점에서 영업부 업무 관련 도서를 7만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영업부가 업무 관련 도서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도서 인쇄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쉬운 거니까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로 가시면 되고요. 날짜는 7월 12일입니다. 자, 7월 10일 놓으시면 되고, 그럼 차변에 도서 인쇄비 영업부가 쓴 거니까 800번대 놓으시면 되고요. 얼마입니까? 네, 7만원 돼 있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간다 7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7월 28일 날 해운에 대한 외상매출금 470만원과 외상매입금 580만원만큼을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즉 퉁치기로 했다는 얘기죠. 얘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고요. 그쵸? 얘는 내가 갚아야 할 돈이죠. 근데 이 두 개를 퉁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자산은 차변이니까 대변에 보내면 되는 거고, 부채는 대변이니까 차변에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남는 차액은 어떻게 한다? 당사에 당자수표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580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퉁치고요. 남는 110만원만큼을 수표를 주었으니까 당좌예금 나간다, 그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8일 날 가서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거래처는 당연히 해운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네, 580만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변에도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해운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감소하는 거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470만원이 감소하겠죠. 그럼 470만원 퉁치고도 내가 110만원만큼을 더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차액을 당좌 수표를 주었으니까 당좌 예금이 나간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지난 3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던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이걸 어떻게 했다? 주식 2000주. 액면가는 볼 필요 없고요. 구입가가 중요하죠. 만원에 구입했는데 결국은 2천만원이죠. 맞습니까? 2000주에 만원이니까. 그럼 2천만원치를 어떻게 했다? 2,400에 처분을 했고 보통예금 입금받았습니다. 그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천만원만큼이 먼저 감소하고요. 그쵸?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얼마? 2,400. 그럼 요 차액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30일 거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천만 사라지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2,400 들어오니까 내 입장에서는 400 벌었죠. 그럼 당연히 대변에 뭐다?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의 이름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8월 1일 날 당사는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70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고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하기로 했답니다.
자본한다는 얘기는 이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공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건물의 원가에다가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즉 자산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건물의 착공일은 2019년도 1월 13일인데 완공이 이번 연도 11월 말일이에요. 근데 지금 8월 1일이니까 아직까지 완공 안 되었죠. 그렇죠? 그럼 이 이자 준거에 대해서는 현금 나가는 만큼 대변에 1번으로 먼저 분개하시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지만 전액 자본화 건물에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해야 되겠죠. 근데 이 건물은 아직까지 다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계속 공사 중이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1일 날에 분개를 할 때는 간단하게 분개가 되겠죠. 대변에 현금 나가고요. 얼마? 700. 이 아이를 차변에 뭐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차입 원가 자본화라고 하죠. 자, 그런 내용들 수업 시간 때 공부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9월 말일 날 이기예정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세 대급금 800만원과 매입세기죠. 부가세 예수금 1130만원을 매출세기죠. 상계 처리 퉁치고 관련 회계 처리하세요. 자, 이 내용은 부가세 상계 처리 문제이죠. 당연히 이거는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고 있으니까 거래처는 등록 안 해도 괜찮고요. 총액을 상계 처리하도록 할 것. 뭐 당연한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부가세 예수금 맞죠? 차변에 사라지고, 두 번째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분개를 외우는 게 낫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럼 남는 금액은 매출세 마이너스 매입세기니까 납부세액은 다음 달 25일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30일입니다. 분개할게요. 차변에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사라집니다. 얼마? 1130만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사라집니다. 매입세액이죠? 네, 얼마? 800만원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니까 330을 내야 되겠죠. 이걸 대변에 다음 달 25일 날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요 거래처는 세무서를 적어야 되는데 세무서를 적지 말란 얘기예요. 원래 안 나오면 안 적으면 돼요. 나오면은 적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이건 계약금 준 거죠.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 나간다.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적으시면 되고, 계약금만 준 거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원재료가 아니죠.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일부만 준 거기 때문에 계약금 주는 것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분개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죠. 얼마? 200이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이 아이를 선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선급금은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야 되겠죠. 누구입니까? 우리 공장을 달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장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ESC 누르고 빠져나오시고요. 자, 매일매일 전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에 매일매일 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7월 21일 날 비사업자인 이선옥 씨에게 제품을 99,000원을 부가세 포함이죠. 체크하시고요. 현금 매출하고, 얘는 현금 영수증을 마치 발급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은 발급 안 했대요. 그럼 이 말은 얘를 안 준 거죠. 그럼 그렇다고 세원기한서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드 전표를 발행한 것도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팔았지만 증빙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무증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7월 21일 날 분개하겠습니다. 7월 20일로 가시면 되고요. 일단 팔았으니까 매출 왼쪽이죠. 증빙을 아예 주지 않았으니까 무증빙 14번 건별로 가시면 됩니다. 그쵸? 품목은 제품이고
금액은 99,000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90,000원, 9,000원 잘라주니까 포함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이순옥 씨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해야 되는데 분개는 전에 현금으로 외출했으니까 1번 적으시면 대변의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자동으로 분개되고 차변의 현금도 분개되었으니까 네,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9월 4일날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리티 화원에서 20만원만큼의 축하 화환을 주문을 했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시험 치기 전에 볼 것.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돈을 쓴다면 매입이죠. 그럼 돈을 쓰게 되면 매입이지만 화환은 여러분들 면세죠. 쌤이 얘기했잖아요. 꽃은 면세라고요. 그쵸? 그럼 꽃과 나무는 면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구입하게 되면은 아무리 접대용으로 샀다고 할지라도 불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공은요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을 때만 따지는 거지. 그쵸?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불공은요 매입 매수표에다가 분개하는 게 아니고 원래 걔들은 일반전표에다가 분개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불공은 원래 뭐다? 일반전표에다가 분개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을 때만 불공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애초에 부가세가 면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냥 면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면세? 현금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현금 면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4일 날에 매입에 현금 면세로 가시면 됩니다. 몇 번입니까? 매입의 현면 62번이 되겠습니다. 전산 세무에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또 회계에서 나오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축하화원에다가 20만원 적으시면 되겠죠? 환이죠? 예, 갑자기 또 구가 안 되네요. 자, 얼마입니까? 2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자, 거래처가 누구였죠? 예, 프리티 화원이었죠?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저는 현금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는데 차변의 그 계정 과목은 원재료는 아니죠. 접대한 거니까요. 접대비로 가야 되는데 원재료 거래처에다가 접대했으니까 공장에서 접대했겠죠. 그래서 500번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공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면세 품목은 불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면세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3번입니다. 9월 15일 날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기계장치 5천만원 부가세 별도 10개월 할부로 구매를 했고요. 전자성형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구매했으니까 매입에 과세가 되겠죠. 할부 대금은 다음 달부터 준답니다. 뭐 외상이지 뭐. 그쵸? 근데 장사는 아니니까 나중에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자, 9월 15일로 가겠습니다. 매입의 과세 51번이고요. 품목은 기계. 금액은 5천만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500이고요. 거래처는 한국. 그쵸? 전자에 체크합니까? 네. 해야 되겠죠? 전자. 분개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왜요? 우리가 사온 게 원재료는 아니에요. 기계를 사왔으니까 기계장치로 분개를 하셔야 되고,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이 돈은 외상이죠. 근데 장사가 아니니까 얘는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부채 증가 5,500 미지급금. 4번입니다. 10월 10일 날 주식회사 광고에다가 제품 1,500만원만큼 부가세 별도고요. 얘를 판매하고 전자성형계산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판매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판매하고 성형계산서니까 매출에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10월 10일로 가셔가지고 매출의 과세 11번. 품목은 누구입니까? 제품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금액은 1,500만원에 부가세는 150만원이 되는 거고요. 거래처 누구입니까? 광고로 보시면 되겠죠.
전자상계한수 줬으니까 1번 체크하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는 게 낫겠죠? 보통 예금을 받았으니까. 그럼 대변에 제품 팔았고 부가세 수금 분계 잘 돼 있죠? 그러면 1650만 원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이 분계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10월 18일 날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 취득가 280이고요. 처분 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60입니다. 주식회사 미래에 현금 110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은 100만원에 10만원 되겠죠? 받아서 처분하고 팔았다는 얘기죠. 전자세원계환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럼 팔고 세원계환서니까 당연히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자, 10월 18일 날 매출의 과세로 우선 유형 선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과세 11번. 자, 그리고 품목은 무엇을 팔았습니까? 여기에 냉장고 판 거죠. 뭐 비품에도 괜찮고 냉장고에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자, 냉장고라고 할게요. 그럼 쌤은 자, 공급가격은 얼마입니까? 일단 판매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10이니까 맞죠? 100만원에 10만원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110만원 적어도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처럼 짜라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나누기 1.1 해가지고 100만원에 10만원 적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미래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원계환서 주었으니까 전자에 체크하고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 나오면 쌤이 혼합으로 가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대변부터 천천히 한번 분겨 볼게요. 제품을 판매한 건 아니죠. 냉장고 팔았으니까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얼마? 당연히 얘는 취득가액을 적으라고 했죠. 280만원만큼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수금은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에 10만원 맞는 거죠. 그러면 대변은 다 끝났죠. 그러면 차변의 첫째 뭐 사라진다. 감가상각누계액 사라지는 거 이거 먼저 분개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비품의 작지니까 중간에 있는 거 213번 없애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160이죠. 자, 그럼 여러분 280만원짜리가 160만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20만원만큼이 지면 이제 본전이죠. 그럼 120만원짜리를 얼마에?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그쵸? 20만원이 손해가 났겠죠. 그걸 차변에 뭐다? 비용 발생,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당연히 12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20만원이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110만원만큼 생기는데 이 아이가 현금으로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11월 28일입니다. 본사 신축을 위해 구입하는 토지 취득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국민개발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수료 300만원만큼과 부가가치세 별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전자세원계환서 체크 발급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주었다는 얘기는 뭔가를 매입했다는 얘기고 전자세원계환서 받아왔다는 얘기는 매입에 과세한 얘기겠죠. 근데 이 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수료니까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럼 얘는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럼 토지는 면세이고 이 면세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즉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토지는 면세니까. 그쵸? 그래서 매입에 불공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11월 28일 날 매입의 불공 5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수수료. 금액은 300에 부가세는 30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국민개발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전자세원계환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1번 체크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F2 누르고 누구입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그래서 6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하죠? 현금 주었으니까 전액 현금 1번 가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은 분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원재를 구입한 게 아니고 토지를 구입하면서 수수료 들어갔고 그 수수료는 토지의 원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토지라고 한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 매입세액을 토지에 엎어서 330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매매지원표 입력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트 4 오류 정정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오류 정정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월 10일 날 세금과 원가로 처리한 금액이 10만 원이 있는데 임직원들에게 6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예수금으로 분개되어 있겠죠. 만약에 궁금하시면은요, 6월 15일 날에 일반전표에 가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6월 15일 날 가시면은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걸 지금 현재 7월 10일 날에 납부하는 거니까 7월 10일 날의 분개는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있는 10만 원이 차변에 사라지는 분개가 되겠죠. 근데 7월 10일 날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되어 있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뭘로? 예수금으로 바꿔주는 작업만 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쵸?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9월 27일 날 본사 업무에 사용하는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 2,500cc는 공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제트 수리에서 수리하면서 55만 원 버스 포함해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했고 전자성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근데 이 거래를 해당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처리했답니다. 무슨 얘기죠? 자, 매매천표 9월 27일 날 가볼까요? 가면은 이거를 공제가 되는 매입의 과세 공제되게끔 분개했다는 얘기죠. 틀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불공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54번. 그쵸? 그러면은 자, 공급과 부가세 거래처 전자의 체결까지는 잘 돼 있고요. 전에 현금을 주었죠. 근데 분개가 자, 이걸 바꾸게 되면 분개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다시 어떻게 한다? 차량 유지비로 바꾸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해가지고 800번 때 분개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류 정정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일단 수동과 자동으로 먼저 분류해야 되겠죠. 자, 수동 결산은 12월 말일자로 일반전표에서 직접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고요. 자동 결산은 이제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분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 결산에 5가지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요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죠? 네, 수동이죠. 자, 2번은요, 자동입니다. 자, 키워드가 법인세였죠. 3번은요, 자동이죠. 키워드가 감가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자동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가셔가지고요. 자, 12월 31일자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 분개인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구입 당시에 자산으로 계상한 공장의 소모품이 단가가 5만원이고 2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말 현재 6개가 재고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사용물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시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회사가 처음에 이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자산으로 계상했으니까 그쵸? 당연히 차변에 소모품 100만원 분개했을 것이고 대변에 현금 100만원 분개했겠죠. 5만원에 20개면은 100만원이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자산으로 분개하는데 기말 현재 보니까 6개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20개 구입해가지고 6개 남아있다는 얘기는 14개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14개를 5만원하고 곱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70만 나오겠죠. 그럼 그 70만원 만큼은 드디어 비용이 되었으니까 지금 비용으로 분개하라 그 얘기예요. 왜? 우리는 비용으로 분개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전부 다 자산으로 분개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혀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말날에 사용물을 구해가지고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을 시키고 비용이 발생한 만큼을 자산에서 제거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소모품비 차변에 70만원 발생,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한 자산을 감소시키는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일반유표에 소모품비 해가지고 800번대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500번대가 되겠죠. 공장에서 사용했구나. 그쵸? 죄송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니까 500번대 소모품비 얼마? 7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이만큼을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감소를 하는 분기를 하시면 이상으로 1번 수동결산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다 했으면은 ESC 빠져나오시고요. 이제 2번에 3번에 자동결산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단기 법인세 비용을 700만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단 법인세 중간납세액은 조회하여 입력할 것. 먼저 메인 화면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하셔야 되겠죠. 여기 날짜는 엔터 치시고 1월에서 12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는 맨 밑에 보시면 법인세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에 보시면 법인세 등 중간연합세액은 조회하여 입력할 것. 그 조회하여 입력할 것 그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선납세금 100만원이죠. 자, 얘를 옆에다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먼저 줬고 그 다음에 700만원에서 100만원 빼세요. 그럼 나머지 추가로 계산해야 되는 금액이 600이죠. 600 엔터 치면 이상으로 2번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입니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 고정자산 등록에 먼저 가셔야 되겠죠. 고정자산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자, 문제 나와 있는 기계장치를 F2 누르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자, 코드는 먼저 보니까 101번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101번 놓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전체 화면으로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산명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냥 기계장치를 한 번 더 적으시면 되고요. 취득연월일은 2019년도 0727.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법이죠. 자, 기초가액을 넣겠습니다. 기초가액은 30만원이죠. 감가상각액은 900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용연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년 5년이죠. 자, 내용연수를 넣으면은 정률이 나오기 때문에 정률법이라 할지라도 내용연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비구는 제조니까 500번대 1번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는 다른 건 의미할 게 없죠. 자, 이상으로 고정자산 등록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누구이다? 여기에 있는 12번의 상각범위액 947만 1,000원이 이번 연도에 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고, 자,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일단 이게 공장에서 발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재료비, 노후비, 경비에 있는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 있죠. 요 기계에다가 여기다가 방금 체크했던 9471 000 그러니까 947만 1,000원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에 감가상각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고정자산 등록한 그 내역이 그대로 뜹니다.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 누르셔도 괜찮아요. 자, 눌러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손으로 직접 9471 000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그쵸? 자, 더 이상 결산 문제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현시간부로 자동 결산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에 점표 추가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 누르면 자동 결산 붕괴 완료 확인하시고 예수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결산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6번 조회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기 확정 4월에서 6월까지의 부가세세 신고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대가는 얼마입니까? 결국은 이제 매출의 카드과세가 얼마냐 유형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관리 밑에서 세 번째 메인 매출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은 매출로 가시면 되고요. 유형 선택은 카드 과세로 가시면 되겠죠. 클릭. 자, 이때 3개월치의 누계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기 누계 보시면 되고요. 공급 가액을 묻고 있다면 200이 정답이지만 공급 대가죠. 자, 공급 대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된 2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번 연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800번대 접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달, 이 얘기가 나오면은 쌤이 어디로 가라고 했죠? 그렇죠.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나오면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장부 관리에서 밑에서 네 번째. 날짜는 1월 달부터 6월 달. 자, 상반기니까 6개월을 놓으시면 되겠죠. 엔터. 그리고 개정 과목은 F2 누르고 접대비에서 800번대 접대비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 봐야 되겠죠. 절대로 잔액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2월달, 그쵸? 2210만 원이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월 달에 2210만 원 입력을 하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5월 말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 거죠.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거래처 언급하고 있죠. 자, 거래처 언급하면 무조건 어디 갑니까?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 그렇죠. 자,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묻고 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엔터 치고 거래처는 특정 거래처가 아니고 전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전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엔터 치면은 전체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묻고 있으니까 잔액을 클릭 하시면 이렇게 가장 큰 거부터 보여줄 때 그 거래처 보시면서 정답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처는 사랑상사고요. 잔액은 6,300이니까 정답은 사랑상사의 6,3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간부로 98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풀이 과정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